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첫눈이 내렸는데요. 시장에서도 양적 완화 유지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지만 그 영향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고요.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지속되는 장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514는 내주면서 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지 저희 방송에서 힌트를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김양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잠시 후부터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11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제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기관의 매도로 그나마 시장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반면 상해 지수 중국 쪽에서 3%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3중 전에 개혁안을 두고 시장에서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이 개혁안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그 삼중전의 내용들이 지금 15일 날 좀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일가구 1자녀, 한 자녀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뭐 부동산세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또 나왔고, 노동 관련해서 이제 또 법률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가 인권 관련해서도 뭐 내용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형 민간 금융들이 중소형 은행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뭐 허가를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좀 더 이제 경제적인 민주화가 좀 더 좀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유아용품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1가구 2자녀 가 좀 늘어나면, 아무래도 자녀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 유아용품으로 좀 될 것으로 봐서, 그러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좀 이런 흐름들, 지금 현재 중국 관련해서 앞으로 매출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좀 차별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긍정적인 요소는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환율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057원에 마감을 했고요. 원엔 환율도 100엔대 돌파하면서 마감하기도 했거든요. 김양균 전문가님, 이 환율 리스크 좀 어느 정도 위협 요인이 될까요? 예, 우리 시장이 조금 탄력을, 네. 아까 이제 외국인 매도세 이런 것들, 이것이 환율에서 조금,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환율 관점에서 오늘 좀 시장을 봐봤는데요. 네. 외국인이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매수를 않고 매도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이때부터 환율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우리 원화 전체적으로 주요 화폐 대비해서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매도를 보였죠.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거래대금이 또 크게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11월 달 들어가지고 거래대금이 코스피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4조 원 이상 된 날이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11월 8일. 오늘은 무려 3조 원 간신히 됐어요. 3조 원 턱걸이 하는 정도로 네. 거래가 매우 감소한 이런 이제 위축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시장을 끌고 올라왔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끊기니까 그 자리를 메울 다른 대체 매수 세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이 환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5원 50전이 하락해서 1,057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이거를 좀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1,050원짜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시세거든요. 이 자리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상당한 문제, 어려움이 생기겠죠. 여기에 조금 더해져서요. 네. 오늘 제가 조금 더 봐드릴 부분은
N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N달러 환율은 거꾸로 10월 말 이후, 10월 달 이후 우상향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있거든요. 100달러를 넘어서는 이런 N달러 환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이제 일본과의 그 경쟁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 N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원 N 환율은요 심각할 지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00엔당 1061엔까지 떨어졌는데요. 보시면 이미 아까 그 원 달러 환율에서의 지지선 1050원 아래로 밀려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림으로 볼 때 신규 저점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환해지가 가능한 대기업의 경우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리스크 방어가 되는데 중소형 그 수출 기업들은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그 수출 기업들, IT 부품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3분기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이런 환율 리스크까지 더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오른 것,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21선이 꺾인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그런 구간을 보이고 있고 해서 종합지수 상으로 본다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를 전후한 자리에서 과거 9월과 10월 달에 횡보를 보였던 이 그 흐름이 이번에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 보수적인 시장 전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약세 흐름으로 좀 나가면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는 보수적 시장관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 모멘텀과 또 환율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장 이슈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 포트폴리오 확인하는 시간 내일장 대장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먼저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은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전문가 종목이 더 높은 수익률 낼지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대장주 전문가들의 수익률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위아가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10%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에이제렌터카 역시 14%로 굳건하게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플랜티넷이 0.7% 올랐죠. 9,820원으로 수익률 10.2% 기록하고 있고요. 이 코덱스 인버스,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아야 수익이 날 텐데 4흘째 조금씩 반등하면서 매수가 밑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전 종목이 마이너스권에 있는 가운데 ICC가 오늘 2% 급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하림은 14%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지바이오가 오늘 4% 급락하면서 수익률이 2.9%대로 줄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SKC와 이녹스 손실이 지난주보다 커진 가운데 오전엔 한 단위 6.4%로 추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금호타이어가 반등하면서 1.7%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루멘스가 오늘 3% 하락하면서 13.6% 손실 기록 중에 있습니다. 윤종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오늘 0.5% 강보합을 마감하면서 매수가 소폭 웃돌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KTB 투자증권은 오늘 3% 급락하면서 4% 손실 기록 중에 있고요. MD스테코는 오늘 매수가 웃돌면서 1.7%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AJ 렌터카 정말 꾸준한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은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주가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AJ 렌터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주가가 최근에 그 5월달이었죠. 5월달 14,000원을 찍고 난 다음부터 계속 좀 하락폭을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랬던 부분들이 거의 뭐 쌍봉으로 해서 거의 좀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는 다시 9만 원대죠. 10,000원을 좀 뚫는 9만
9,500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매수가 좀 이루어진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그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주면서 기관들의 매수 수급도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22평선 위로 올라탄 흐름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매수해서 좀 들고 계신 부분 같은 경우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장중에 11,400원까지도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들을 지금 뚫기 위한 저항선은 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은 가볍게, 조금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 다시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제시한 목표 가격이 12,000원까지는 계속 좀 홀딩 전략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네. 그럼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인데요. 물론 오늘도 좀 강보합을 마감하면서 양호한 흐름 기록하고 있지만 앞서 김양균 전문가님이 수출주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CKD를 해가지고 네. 컴플릿 넉다운 방식으로 해서 부품을 납품해서 그걸 이제 현지 법인 회사에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환율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신고가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0만 원 가까이 좀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위아만큼 부품주 중에서 강하고 좋은 회사는 없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하지 말고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님. 이 플랜틴에 한번 AS를 받아볼 텐데 이 종목도 정말 꾸준하게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벌써 수익률을 10%대에 자랑하고 있어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네. 밀리고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차트로 보면은 60일 이평선 자리 저항을 계속 눌림 당했는데요. 네. 플래티넷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보고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일 이평선입니다. 초록색 선이. 이 초록색 선 60일 이평선에 부딪히면 밀리고 했었던 과거 흐름과는 지금 좀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60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끝나줬고 또 아랫단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빨간색 선 20일 이평선이 우상향의 받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안정적인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추세를 놓고 보더라도 추세 차트인 제가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랭코 차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세 차트로도 매수 시그널이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박스권 흐름이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경우 추가적인 상승을 얼마든지 기대 가능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제시했었던 목표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12,000원까지 무난한 흐름 이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손절 가격은 9,000원 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랜티넷까지 자세하게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락앤락입니다. 중국발 모멘텀 기대하긴 했지만 주가는 좀 덤덤했습니다. 장중 5%로 올랐다가 결국 딱 도합에 마감했는데요. 반등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락앤락 하면 딱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 차트를 보니까 3거래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 며칠 전에 좀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하한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한가까지 내려왔는데 보고 와, 우리 시장 정말 이상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락앤락이 그렇다 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좀 작년 분기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좀 과도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아무튼 좀 하한가를 갖고 그게 따라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은 좀 이제 조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락앤락을 제가 그전에도 좀 들고 나왔지만 지금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 수혜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된 이제 유아용품 관련된 회사들이 좀 주가가 괜찮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중소업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나마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그 영업 지점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회사로 따지자면 지금 락앤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그 유아용품 관련해서는 뭐 중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명품 브랜드가 이제 일본의 그 피존이라는 제품입니다. 피존이라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뭐 누크, 그리고 영국의 뭐 아벤트 정도가 좀 판매율이 좀 좋은 편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락앤락이 이번 연도 3월 달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지금 이제 영업망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유아용품 쪽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젖병이죠. 젖병 부분에서 이제 판매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솜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보솜이라는 기저귀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 또한 좀 중국 시장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락앤락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내려온 주가 흐름에 있어서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좋은 기회를 하나 만들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혹시나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 제품들에 비해서 중국 제품이 좀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락앤락 아무래도 좀 판매율이 좀 저조해지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좀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하지만 뭐 그런 생각들을 일단은 뭐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중국에서 뭐 최근에 뭐 사고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실제적으로 뭐 수은이 검출된다든가, 우유에서 뭐 발암물질이 발생됐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제품의 피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사능 문제가 굉장히 한 이슈지 않습니까? 원전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일본 제품들도 지금 이제 일본제 또 콤비라는 또 유아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뭐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많이들 좀 거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품과 그리고 중국 제품 자체적인 문제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라든가, 그리고 락앤락이 이제 유아용품의 시장 지배 구조는 점점 더 이제 크게 변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오늘 장중에는 뭐 4~5% 큰 상승률을 좀 보여주다가, 그렇죠. 지금 현재 거의 뭐 보합권인 21,100원까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장 마감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락앤락에 대해서 매수가는 이제 21,000원을 다시 좀 제시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손절가는 25,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25,000원까지는 좀 저항이 좀 이루어지면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목표 가격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앤락 실적에 대한 주가 급락은 과도하다. 21,000원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현균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G 하우시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수직 증축 허용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1.4% 추가 상승하면서 14만 원대 주가를 오랜만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예림당이군요. 장 초반에 11% 올랐다가 3%대로 수익이 대폭 줄었습니다. 기업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LG 하우시스와 예림당. 먼저 LG 하우시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LG 하우시스입니다. 지금 상당히 추워졌죠. 오늘 눈도 오고. 추울 때는 이제 건물들의 그 단열재 시공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자재 업체들이 한파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로 좀 예상됐었는데 국회에서 이 수직 증축에 대한 그러니까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네. 아직 뭐 뉴스화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이제 재료를 좀 안고 있고요. 그러해서 주가가 지난 4개월 동안 횡보하던 자리에서 돌파하는 그런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요, 3분기까지 실적만 보면 작년에 1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86%나 초과 달성한 그런 실적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올해 상승률로, 주가 상승률로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LG 하우시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오르고 있는, 그러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가고 있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가는 말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가치 대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메리트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테면 작년 말에 이제 11월 달에 공장 화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공이 돼서 올 그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돼서 4분기에는 더 이제 풀 가동에 들어간다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10% 룰에 묶여서 10% 이상 종목 매집을 좀 못하는 편에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은 LG하우시스를 9.6%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시를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4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주봉으로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확실히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4개월 동안 정말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 돌파하는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탄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14만 원 오늘 돌파했는데요. 네. 14만 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사상 최고치 자리거든요. 이제 사상 최고치 흐름을 돌파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특히 뭐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 당연히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수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이제 1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만은 그러나 14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많이 좀 올랐고 특히 하루에 변동폭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의 추격 매수보다는 14만 원 아래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까지의 매수권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일단 15만 원 사상 최고치를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절 가격은 13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LG하우시스 최근 신고가 행진 기록하고 있지만 14만 원대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있죠. 예림당인데요. 오늘 장중에 11% 이상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만 좀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기도 했어요. 왜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오늘 이제 네. 그 삼성전자와의 그 이제 사업 제휴죠. 네. 이 콘텐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요즘 뭐 삼성전자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급등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크게 분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급의 변화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게 반등하면서 안 밀렸더라면 내일 추가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오늘 좀 빠져줬기 때문에 밀리고 끝났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좋은 기회를 또 준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초등학습 만화 시리즈입니다. Y 시리즈라고 이게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콘텐츠로 전 세계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영문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또 특히나 지금 뭐 해외 그 진출 성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중국이 오늘 중국 관련주들 중국 뭐 산화제한 뭐 완화 이런 것들이 좀 재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쪽에도 수출을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중국, 러시아, 대만 등 그 11개 언어로 이게 번역이 돼서 38개 국가에 출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인 출판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Y 시리즈 중에 이제 과학 분야를 영문판으로 판매 체결을 했어요. 매크로이 힐리라고 하는 업체하고 1호에서 이제 9월 달부터 판매가 되면서 또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지금 예림당이 작년에 인수한 저가 항공이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있는데 이 티웨이 항공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 예림당의 실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일단 연결 실적이 상당히 우량하게 나타날 수 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늘 6,500원이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이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저항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장중 돌파했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저항 자리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고공행진인 것 같습니다만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박스권을 돌파하는
차트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림당 오늘 종가가 6,410원인데요. 매수가를 6,200원에서 6,500원 사이 범위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변동폭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저가에 사실 수 있는 이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취해 보시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좀 높이 잡아봤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저 위에 고점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간다 봅니다. 직전 고점은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저항이 아니다 판단돼서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9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림당까지 자세한 전략 짜드렸고요.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볼게도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급등 가능한 종목 발굴해보는 시간이죠.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개동 종목은 동부제철입니다. 동부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계획을 내놨는데요. 동부제철의 대대적인 사업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김양근 전문가님의 불개동 종목은 스포츠포럼인데요. 보안 관련 업체이죠. 안철수 테마주에 편입되어 있기도 한데요. 오늘 안랩은 안철수 의원의 창단 기대감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포럼도 장 초반에 7% 올랐지만 주가는 3.9%로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동부제철 지난주 금요일에 불기둥 종목을 제시를 하셨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오늘 또 들고 오신 거 보니까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좀 동부제철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동부제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철강 업체들이 지금 현재 공급이 지금까지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좀 실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지가 못했던 게 이제 동부제철이고요. 이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터닝 어라운드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오늘 동부그룹에서 좋은 내용들이 주말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동부그룹에서 이제 주력 계열사인 이제 반도체 회사인 동부하이텍과 그리고 이제 동부메탈 합금체를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들을 이제 매각하겠다는 내용들이 또 나왔고, 그에 따른 동부제철에서도 이제 인천에 있는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매각을 좀 하겠다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3조 원을 만들어서 구조 조정을 이제 이루겠다라는 부분들이 동부그룹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철강 업체들 또한 좀 좋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동부제철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동부제철 끝없이 계속해서 좀 하락 부분을 좀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실적도 좋지가 못하고, 영업이익률에서 잘 나와봤자 순이익률에서 이제 차익금 이자 낸다고 바빴기 때문에 동부제철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상승률을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시점이 이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더 쌍바닥 패턴을 좀 만들어주면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점상으로 좀 시장이 좀 마감이 되었죠. 네. 이러한 흐름에서는 이제 그만큼 수급이 좀 강하다, 단기 수급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 혹시나 내일도 상가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상가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상가 풀린다면 우리가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에 패턴을 보자면 이런 좀 비슷한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보여줬던 게 STX였습니다. 그다음 STX 주가를 한번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연도 7월 달이었죠. 7월 달부터 해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거의 2,000원 아래인 1,500원 부근에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그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흐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준 부분들 단기적으로
6,500원까지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수익률로 따지자면 거의 뭐 400% 가까이 되는 그 수익률을 좀 단기간에 만들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이제 그동안 좋지 못했던 STX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이런 단기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해볼 만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동부제철 또한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부제철 계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단기 급등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단기 급등 종목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가 일단 2,990원이었거든요. 내일장 상한가가 좀 풀린다면 얼마가 접근 가능한 가격대일까요? 자, 내일 상한가가 풀린다면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매수 가격은 3,200원입니다. 3,200원이고 혹시나 3,0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일단은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꼬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일단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 3,000원 혹시 또 장중에 또 3,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일단 매수하신 거는 좀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좀 단기로 좀 4,000원까지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한가 따라잡기, 뭐 고수들 맞는 전략이 아닐까 조금 뭐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균 전문가님, 동부제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고수들의 영역이 아닐까 좀 걱정스럽죠. 동부제철 하면은 보니까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수준으로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조금만 쏠려도 충분히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상한가 잔량이 한 60만 주 이상 됐어요. 오늘 전체 거래량이 13만 주에 불과했는데,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상한가 갭 상승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점 추격이 된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기업의 이런 정리 과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급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급등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만은, 그러나 고점 추격은 위험할 수 있어서 비중은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 섞인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 오늘 수급에서도 보면 개인들만 샀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조심하자라는 의견 나왔거든요. 괜찮은 거죠? 네,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제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으로 하면 1,50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지만 연간 매출액이 4조나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에 비해서,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PBR로 따지면 0.1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0.1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뚱아리는 에 비해서 10%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단기 차익금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근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 100%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현균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 소프트 포럼인데요. 일단 보안 관련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한데, 안철수 테마주에 편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자, 김현균 전문가님, 기업 쪽인지 테마주 쪽인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더 실어봐야 할까요? 지금 우리 이 코너가 불기둥 코너잖아요. 내일 오르는 종목이죠. 그렇죠. 내일 사서 내일 올라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종목을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조금 안정형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당장 오를 종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급등락주를 발굴해 오는데, 오늘 안철수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안철수 테마주들 왜 올랐나 했더니, 지금 이제 한간에 설이 24일 정도에 창당 선언을 한다. 창당 선언을 한다. 이런 이제 재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혹여라도 이제 고점에서 좀 안 좋게 풀려나가더라도, 기왕이면, 기업의 실적이 가치가 좀 뒷받침이 돼주는 종목이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더 손실을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프트 포럼을 좀 안철수 테마주 중에서도 딱 뽑아와 봤는데요. 오늘 사실 장중에 상당히 좀
강세를 장중 보였습니다. 7%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네. 3%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프트포럼 하면 이제 보안 분야 종합 솔루션 업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해킹당하고요. 뭐 요즘 이제 디도스 해킹 뭐 이런 것들 참 많아서 이런 이제 보안 분야 업체들이 상당히 향후 성장성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서비스에서 안전 대책이 좀 상당히 필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피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금감독원에서 이런 그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이런 안전 대책을 세우라는 지침이 하달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관련 기업들의 이제 향후 성장 전망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라는 점에서 오늘 안철수 테마주 중에 상한가 친 종목이 안랩하고 써니전자 이렇게 두 종목이 상한가를 쳤고요. 네. 상당수 종목들이 10% 이상 강세, 초강세를 보인 점. 그래서 이제 관련주인 이 소프트포럼도 오늘 7%대까지 갔지만 밀렸어요. 내일 진입하시면 불기둥 종목으로 그러니까 단기 차익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2분기 그 흑자 전환됐고요. 재무 구조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 부채 비율이 한 50%대에 불과한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오랜 기간 옆으로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3개월 넘게 옆으로 행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평선이 밀집된 구간, 이 자리에서는 모멘텀이 분출을 한다 돼 있습니다. 오늘 분출을 했죠. 거래 터지면서 우상향의 윗방향으로 분출을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두 번 갈 것이냐는 내일 대장주인 안랩과 써니전자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른 것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내일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인데요. 오늘 종가가 3,200원입니다. 3,000원에서 3,300원 사이 밴드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짧게 가십시오. 뭐 3,500원 정도면 아주 뭐 해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 가격은 2,8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이 소프트 포럼에 대한 간결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프트 포럼, 네. 일단은 이제 그 테마주로서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요. 네. 테마주로서 좀 대장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대장주 뭐 실적에 대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지만, 일단은 뭐 테마라는 성격으로 들어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 때문에 들어간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왕 이제 테마로 들어간 거라면 차라리 뭐 말씀하셨던 뭐 써니전자라든가 그리고 안랩 쪽으로 이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 요즘 테마가 한번 형성되면 1등은 정말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가게 되는데 1등이 아닌 2등주 같은 경우도 2, 3, 4등부터는 주가가 이제 장중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1등 주를 잡는 게 좀 낫다고 보고 있고요. 좀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이런 이제 코믹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테마주에 있어서는 정말 1등만이 좀 살아남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기 때문에 예. 뭐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마디 예. 더 예.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테마주의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예.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세명전기를 가져왔어요. 네. 불기둥주로. 근데 월요일 날 이제 하고 화요일 날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해서 3.6%인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그때 우리 이제 박수부 전문가님이 하신 얘기가 오늘과 똑같은 얘기였어요. 대장주를 해야 되는데 대호의 EL 같은 종목을 해야 되는데라고 네. 했는데 사실 대호의 EL 같은 종목은 또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아유, 이제 네. 흐름이 오늘 급등을 한 종목이 내일 또 급등을 하는 게 물론 테마주의 속성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대장이 대장으로 가는 그러나 요즘 대장주가 좀 수명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정말 팽팽한데요. 내일장 동부제철과 소프트포럼 어떤 종목의 수익이 더 좋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증문 즉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253-2611번으로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네, 대우조선해양 네. 36,000원 20%입니다. 36,000원에 비중 20%요? 예. 예, 현재가가 37,300원인데 좀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지난주 네, 금요일? 금요일날 매수했습니다. 네, 딱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 좋으시겠어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네. 단기 목표가하고 단기요? 네,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가와 손절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범 전문가님,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오늘도 좀 추가 상승 나왔거든요. 단기 목표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좀 발표됐는데, 오히려 네.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에서는 실적이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좀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 주가에 좀 탄력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들 좀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 고점이 38,850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수급이 형성되는 부분에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 줄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37,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은 충분히 뚫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좀 더 크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45,000원까지는 좀 홀딩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보다는 중장기 전략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전 고점 부분을 뚫으면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형성되겠지만, 지금 현재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기대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일단 시청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단기 목표가였거든요. 그렇다면 전 고점이 한 38,000원 정도가 좀 괜찮겠다라고 좀 보셔도 될까요? 네, 38,000원 지금 37,300원인데요. 예. 37,300원인데 38,500원 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45,000원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예, 젊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신가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SK 이노베이션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매수가가 145,000원이고요. 네. 비중 25%요. 145,000원. 좀 그렇다면 좀 손실 규모가 좀 크신 편인데요. 어떻게 좀 매수하게 되셨어요?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본인 직접 들어가신 건가요? 연말에 배당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연말 되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배당 기대감으로 들어가셨고, 오늘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네. 매수가 회복 가능한지. 단기, 중장기 상관없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김양균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 들고 들어왔는데요. 일단 지금 좀 손실이 있으신 편입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145,000원 좀 회복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할 겁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하면 우리나라 정유주의 대표주인데, 14만원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저점을 항상 형성해 왔습니다. 요즘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갈까? 상당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유가가, 일단 정제 마진이 상당히 줄어드는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율 부분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연말 배당 보고 들어가셨다 정도면은 상당히 여유 있는 이런 진입이시라서 제가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호주하고 유럽의 유통업체를 인수한다는 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장중에 반등을 반짝했다가 조금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음봉 만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저점권대에서 호재성 재료들이 붙어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정유사 가장 이제 원유 공급업체인 엑손모빌의 주가 같은 경우는 10월 저점 찍고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2% 넘는 급등을 했는데 우리 대표 기업인 SK 이노베이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다만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반등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제 반등 흐름이 수급이 살짝 뒷받침이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를 좀 감행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희망적인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 네.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이 지금 14만 원 아래는 의미 있는 저점대입니다. 거의 바닥권대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신다면 네. 매수하셨던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14만 5천 원은 가능했는데 다만 또 14만 5천 원 자리가 저항 매물대가 좀 많이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으시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봐셔도 좋은데 다만 안정적인 종목이고 현재 위치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들어왔는데요. 5147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8만 500원이고 비중 30%, 현지가가 17만 3,500원, 좀 손실이 있으신 편인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삼성 SDI 들어왔습니다. 네, 삼성 SDI 정말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삼성 네. SDI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자, 삼성 SDI가 최근에 계속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20만원까지 터치했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62평선이 깨진 상황에서 122평선까지 좀 밀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수가가 지금 18만 500원이고, 거기다 비중은 30% 지금 들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62평선 부근이 지금 현재 매수가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매수가까지는 지금 오늘 종가가 17만 3,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 좀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를 지금 30% 정도 들어가셨다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는 솔직히 1년에서 2년 정도는 충분히 좀, 장기 보유로 좀 관점에서 삼성 SDI는 좀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따른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또 방송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 예세서 사업이라든가 2차 전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직접 이제 IR을 또 개최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또 얘기가 나온 게 삼성 SDI랑 또 LG 화학 쪽에서 2차 전지 납품 관련해서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삼성 SDI 정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BMW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정말 좋은 회사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테크윙에 들어왔습니다. 1129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5,900원 30%, 수익 시점이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테크윙이 최근 네. 한 3개월 정도 옆으로 거의 횡보했습니다. 하락 조정 후 횡보인데 회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오늘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매출이 한 32%가 줄었고 영업이익이 55%가 감소했다. 이런 이제 실적 악화, 둔화 이런 얘기가 좀 악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것들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해서 5,500원짜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대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500원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고, 이 테크윙의 사상 최저점은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일단 5,500원 지지선 잡고 홀딩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김양균 전문가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